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삼각함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삼각함수 중에서 대상은 코사인 함수입니다. 자, 물론 여기서 코사인 함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언제 만난 거냐면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1학년 2학기에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배운 것이 있습니다. 뭘 배웠냐면 수학 선생님한테 주기가 있는 현상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보면 어떤 내용을 배우냐면, 그래서 삼각함수가 나오죠. 중학교 3학년 때는 삼각비를 여러분들이 배웠고,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삼각함수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주기가 있는 현상이 뭐냐면은 교과서에서는 이런 예를 만날 수가 있죠. 뭐 여기에 이제 물이 있다고 생각하죠. 호수물이라고 생각하면 호수물에 온도가 있겠죠. 그럼 그 온도를 24시간 동안 측정을 해보았더니 온도가 뭐 이와 같이 뭐 주기를 갖게 되더라.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이제 그런 예를 별로 안 좋아해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삼각함수를 만나게 됩니다. 자, 삼각함수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삼각함수를 통해서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데 활용을 한다, 그런 뜻도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삼각함수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삼각함수를 가지고 자연 현상, 그것은 뭐냐면은 조수간만에 관련돼서 인천 앞바다의 물이, 이제 바다도 이제 인천 앞바다로 하겠습니다. 인천 앞바다의 물이 24시간 동안에 어떤 높낮이가 변하겠죠. 조수간만에 의해서. 이제 그 과정을 뭐로 표현하는 거예요? 삼각함수로 표현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시문 가에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일상적인 이야기를 쭉 써놨어요. 뭐 그냥 저 좀 그렇죠? 좀 여러분 보셔도. 자,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 기적이 일어나는 무창포 뭐 그런 얘기서부터 뭐 바닷길이 열렸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황해 서해 바다는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 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상당히, 세계 최고는 아닙니다만은 세계적으로 봐도 상당히 그 조수간만 차가 큰 것이 바로 서해안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갯벌이 발전하겠죠. 그렇죠? 이제 그게 바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갯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서해안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서해안을 다음에 이제 간다든지 또는 생각할 적에 항상 뭐하고 같이 생각해요? 삼각함수하고 같이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시문 나도 쭉 읽어보셨죠? 근데 보통 여러분 글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시문 같은 거를 자꾸 이렇게 촘촘하게 안 보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상당히 촘촘하게 보셔야 됩니다. 제시문 나에서는 그러면 누군가가 영향을 끼칠 거 아니냐, 조수간만에. 그러면 대상자가 누가 있냐면은 달하고 태양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태양한테 영향을 많이 받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사실은 조수간만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것은 태양이 아닌 달입니다. 그 원인은 뭐겠어요? 거리 때문에 그러죠. 태양의 질량이 뭐 상당히 클지 몰라도 거리가 그만큼 또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시문에서는 그 거리의 세제곱입니다. 세제곱에 이제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제시문을 읽으면은 태양하고 달이, 그렇죠?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누가 더 몇 %로 영향을 끼칠지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제시문 나에다가 놓은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제시문 나에 보면은 맨 아래로 내려오면은 이제 코사인 함수가 높이와 시간에 대해서 그래프가 나오죠. 여러분들은 그 우리 원고로 따지면 이쪽이에요. 이쪽에 보면은 여러분들 그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그 높이와 시간에 관한 이제 그래프가 나와요. 이제 그걸 보고 선생님이 좀 소개를 할게요. 자, 이거는 하나의 예입니다. 그렇죠? 하나의 예로서 바닷물의 높이를 이제 나타내는 이제 그런 상황이, 그런 식입니다. 자, 다른 건 볼 거 없어요. 여기 있는 뭐 시간이라든지 이거는 뭐 보지 마시고 단순히 이제 그래프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약속할 게 있거든요. 어쨌든 바닷물의 높낮이를 쭉 관찰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높낮이가 결정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 높낮이는 또 어떻게 결정을 해요? 이거 여러분 생각해 봐요.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바닷물의 높낮이 결정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은 제가 그 사진을 보여드릴 때 같이 설명, 그리고 그거 사진 보여드리고 다시 올게요. 제 사진 한번 여기 보세요. 자, 여기가 뭐냐면은 이제 그 인천에 그 조이 관측소가 있어요. 위치는 이제 연안부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안부두에 한번 방문하게 되면 한번 있나 없나 보세요. 지금 바다 바로 옆에 있는 거겠죠. 이게 이제 그 바깥에 있는 전경입니다. 별로 크지 않아요. 요 속이 뭐 한 우리 성인들 여러분들이 한 7, 8명 정도 들어가면 거의 꽉 차는 그 정도입니다. 이제 그 안을 들어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안이 이게 이제 내부입니다.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더운 여름에 8월 4일 날 가서 찍었어요. 가서 찍어서 현물을 보여주려고요. 그럼 아까 나왔던 그 삼각함수는 누가 그리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합니다. 이 안을 들어가면 여기에 우물처럼 깊게 파져 있어요. 이렇게 우물처럼 쭉 파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기에 연결돼 있어요. 여기에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해서 천천히 돌아가요. 자, 돌아가면 이제 눈치채셨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추가 움직이겠죠. 그렇죠? 결국은 이제 하루 정도 잰 다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여기 그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서 이렇게 보면은 거의 안 움직여요. 거의 안 움직이지만은 이제 시간이 충분히 놓고 보면은 이제 이게 움직인 게 보이고 이렇게 이제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누군지 알겠죠. 그렇죠? 누군지 알겠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래프가 그려져요. 자, 이 그래프 갖고 갈게요. 자, 일로 오세요. 자, 이 그래프를 갖고 옵니다. 자, 갖고 올게요. 아까 그러면은 그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근데 여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요거만 보세요. 이게 뭐 예를 들어 24시간 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약속할 게 있어요. 뭐냐면 오늘은 삼각함수죠.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삼각함수는 어떤 삼각함수예요? y 콜 코사인 EX, y 콜 코사인 X, y 콜 사인 X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자연현상을 들어가면 물론 이 자연현상을 삼각함수로 바라보지만 그 결과는 y 콜 코사인 X 이렇게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y 콜 코사인 X 더하기 코사인 3분의 2X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코사인 함수가 이렇게 덧셈으로 연결되어 이렇게 제가 이것만 표시할게요. 여러 개의 코사인 함수가 뭐라고요?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대략 개수를 따진다면 10개 내외 정도의 코사인 함수가 합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양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24시간 단위로 해서 완벽한 주기함수가 되질 않아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모양이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교육과정상 우리는 이 함수를 뭐로 보겠다는 거예요? 코사인 함수로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ft 이퀄 코사인 얼마 t 이렇게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먼저 확실하게 얘기해야 될 것은 원래 현실적인 것은 아까 그 잰다 그랬죠? 삼각함수 그것은 여러 개의 합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여러분 알고 계시고 오늘은 뭐만 할 거예요? 이렇게 한 개짜리로 단순화시켜서 접근을 할 것입니다. 그럼 이 여러 개 들어가는 걸 언제 배워요?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들어가시면 대학교 2학년이나 3학년 과정에서 여러 개의 함수가 들어가는 것을 이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전기, 전자, 뭐 기계 이런 계열도 다 똑같아요. 이제 그런 계열의 뭐 물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쪽에 전공을 택하게 되면 이제 그때 가서 여러 개의 삼각함수가 결부된 그런 것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 뜻은 뭐예요? 상당히 자연현상을 더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이제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몇 개만 한다고요? 한 개만 가지고 접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논제로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한번 글쓰기 같은 것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해볼 만합니다.
또는 이 글쓰기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이제 그 면접 같은 데에서 자신의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수시 전형, 특히 수시 전형 같은 경우에서는요. 그래서 논제1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제1에서는 해수면은 하루에 뭐 2번씩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서해안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사실은 세계적인 장소입니다. 만조와 간조차가 큰 세계적인 곳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정말 그 갯벌로 말하면 정말 전 세계에서도 정말 그 보고입니다. 정말 우리 조상들한테 받은 혜택이죠. 정말 아름다운 갯벌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서해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좀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어쩌고저쩌고해서 자, 그래서 조수간만의 차가 이유, 그렇죠. 이유와 그다음에 조수간만의 차가 우리 생활에 끼치는 영향을 한두 가지로 설명하여라. 그다음에 400자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여러분들이 사실 뭐 그 우리 원고에도 잠깐 조그맣게 써놨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의견을 가지고 쓰면 돼요. 또는 이런 내용은 그 어떤 400자 또는 300자 정도의 글쓰기도 논술 시간에 될 수도 있지만 또는 면접 자연계열 쪽이겠죠. 자연계열 쪽에서 뭐 생명과학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물리 쪽 같은 것도 괜찮고요. 해양 쪽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그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을 할 적에 어떤 사회적인 현상 중에서 특히 과학하고 관련돼 가지고 어떤 의견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적에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한다든지 그러면 되겠죠. 사실은 조수간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과학 시간에 중학교 때 배우셨어요. 중학교 2학년하고 3학년 때 그때 이제 밀물과 썰물을 배웠고요. 주기가 있는 거로 하나 더 배워요. 뭘 배우냐면은 추의 진자 있죠? 진자 운동 있죠? 이걸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 이미 어떤 주기가 있는 운동에 대해서 두 가지 방향을 하나는 밀물과 썰물 또 하나는 뭐예요? 추의 진자 운동 이 두 가지 방향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었던 환경에 관련된 내용 또는 개발에 관련된 내용 요새 이제 조수간만이지만 요새 개발에 관련돼서는 어떤 얘기로 나와요? 발전소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개발에 관련된 거 환경에 관련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의견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글쓰기로 하든 또는 면접으로 해서 이제 구두로 이야기를 하든 한 번쯤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한번 해주시길 바래요. 자, 그렇게 이제 논제1은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제2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제2는 제가 저 칠판에다가 달하고 지구의 모양을 좀 그림을 해놓고 이제 하겠죠. 그 전에 자, 논제2가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제2 내용을 한번 보시죠. 자, 논제2 내용이 뭐예요? 조수간만의 차를 일으키는 힘은 누구냐면 달하고 태양이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태양이 훨씬 더 힘이 더 셀 것 같다. 그렇죠. 영향이 더 셀 것 같다. 그렇죠. 이유는 엄청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사실은 거리의 이야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체 사이의 거리는 세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세제곱에 반비례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달은 질량이 태양에 비해서 상당히 작을지 몰라도 지구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 조수간만에 일으키는 힘에 영향을 더 크게 미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이용해서 그건 이제 사진 보여드릴게요. 화면에다가 이용해서 태양이 조수간만에 미치는 영향이 달의 몇 배인지, 그러니까 퍼센테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몇 배는 여러분이 예측하겠지만 뭐 2배, 3배가 아니죠. 뭐 2분의 1배 또는 그런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영향을 있긴 있어요. 이때 달에 비해서는 좀 작지요. 그래서 그거를 수치적으로 계산하여 제시해라. 그것이 논제 2번입니다. 자, 논제 2를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건 제시문에서 줬죠. 여러분 화면 보세요. 그러면 여기 달하고 지구에 관련된 이제 그림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입니다. 그래서 달의 질량 주어졌지요. 그 다음에
거리 주어졌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의 질량 주어졌죠. 그런 다음에 뭐가 주어졌어요? 거리 주어졌습니다. 그랬을 적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그러면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뜻이겠죠. 그렇죠. 태양을 주어로 쓰는 겁니다. 그럼 퍼센테이지가 뭐예요? 자, 태양의 약자로 쓸게요. 태양의 질량. 그렇죠. 자, 뭐에 반비례한다 그랬어요?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태양까지의 거리. 그렇죠. 이렇게 쓸까요? 까지의 거리. 그것의 뭐예요? 3승. 그렇죠? 그건 제시문에 이제 주어진 거니까요. 자, 태양과 달에 대한 영향을 비교하라 그랬으니까 그거를 나눠주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거죠. 이거는 뭐예요? 달의 질량. 그렇죠. 보통 이제 문자에 대해 여러분 이런 표현도 괜찮아요. 물론 식을 쓸 적에 보면 수식이 있고 수식에 대해서 뭐 제곱, 세제곱 같은 거 들어가잖아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수식을 안 쓰고 이렇게 글로 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논술을 보다 보면은 서술하는 과정에서 글을 쓸 때가 있겠죠. 그럼 사실은 여기서는 태양의 질량입니다. 그러면 수치잖아요. 그런데 이걸 글자로 쓴 거잖아요. 그럴 적에는 이렇게 가로를 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보기도 사실은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글자로 우리가 글로 썼을 적엔 가로로 치워주세요. 자, 달의 질량 뭐로 나눠줘야 돼요? 달까지의 거리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달까지의 거리의 몇 승? 3승으로 나눠주자 그러는 것입니다. 자, 데이터 다 들어와요.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자, 데이터 다 들어와 가지고 이제 계산을 막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집어넣고 계산하고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이제 대략 얼마가 나오냐면 이 녀석이 390의 3승분의 2.7 곱하기 10의 7승. 이거 선생님이 다 계산기로 다 두들겨 봤어요. 2번이나 두들겨 봤어요. 그랬더니 대략 0.455. 이 말은 뭐예요? 퍼센테이지로 하면은 대략 46% 정도 영향을 끼친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어요. 태양이 엄청 질량이 크지만은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조수간만의 밀물과 썰물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오히려 누가 더 많아요? 달이 더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첫 번째 논제에서 다루게 된 것입니다. 상식적인 선에서도 여러분 이걸 해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논제 1과 논제 1은 구술 면접에서 좀 여러분들이 발표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제가 했고요. 논제 2에서는 달이 지구와 상대적으로 아주 가깝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 그거를 수치적으로 계산을 하시오. 이게 이제 논제 2였었죠. 그렇죠? 자, 이제 어디로 갈까요? 이제 논제 3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제 3에서는 아까 그 녀석을 뭐로 표현하는 거예요? 삼각함수로 표현하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사용했던 자료 중에 좀 오래된 건데 2007년이면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죠.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이라도 이제 그 새로운 자료를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이걸 가지고 해수면을 시간 t에 관한 삼각함수, 즉 여기에서는 삼각함수는 코사인이에요. 코사인 함수로 표현을 하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코사인 함수로 표현하라를 언제 만나냐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에 이제 코사인 함수의 이제 표현에 대해서 만나요. 물론 그때에서는 이제 일반형이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코사인 함수의 일반형은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시간은 들어가니까 t로 할게요. 그래서 얼마, 그렇죠. 코사인 그 다음에 들어가겠죠. 물론 이때 이 얼마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값은 플러스 1과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꼭 1하고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죠? 뭐 243도 되고 뭐 300원, 100 얼마도 되고 상당히 폭이 넓어지죠. 그 폭을 결정하는 게 A죠. 자, 그 다음에 결정하는 게 뭐가 있어요? 주기가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주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주기. 어떤 건 주기가 짧다, 주기가 길다.
그 주기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에서도 맞는 마루, 골 이런 거 중학교 때 배웠죠. 자, 그런 다음에 t-시타 그러면 언제 최대값을 갖냐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자, t가 시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코사인 값이 1입니다. 그때 이제 a가 되고 이거는 최대 최소하고 관련되는 거죠. 그렇죠? 자, 물론 얼마만큼 원점에서 축의 이동이 있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의 이동이라는 것은 y축 방향으로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 그걸 결정하는 a, b, c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삼각함수를 배우면서 이제 일반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오늘은 뭐예요? 실질적인 자료.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배운 일반형의 표현. 여기서 뭘 구하면 되는 거예요? A, B, 세타, C. 이걸 다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다 구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또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문제 풀어봐서 알겠지만 이건 뭐예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문제라는 얘기는 숫자가 어떻게 돼요? 또 조금은 복잡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거 자꾸 극복하시고 자꾸 이렇게 접해봐야 됩니다. 왜?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보시죠. 그러면 자, 일반형으로 쓸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이 자료는 홈페이지에서 제가 이제 카피해 왔어요. 자, 이제 홈페이지에서 카피해 온 겁니다. 여러분도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지금 당장 자료를 여러분들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실시간으로 나타나요. 그럼 여기에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은 자, 하나는 이제 실선으로 되어 있나요? 여러분들은 이걸 출력했을 적에 주로 흑백이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보면은 제가 여기 보면 이제 할게 여기 이거 말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돼 있어요. 그렇죠?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예측치를 말합니다. 이해하셨죠? 예측치를 말해요. 아까 그 간문에 가서 제 사진 찍은데요. 거기 가면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쭉 자료를 하잖아요. 그거를 계속 누적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예측치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 거라 이건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녀석은 누구냐면 실제 실측치입니다. 지금 막 벌어진 거니까요. 그렇죠? 어디서 재고 있잖아요. 그렇죠? 관측소에서 지금 재고 있죠. 그래서 이게 재고 있는 것이고 그 전에 있었던 것은 뭐예요? 여러분 원고에 보면은 좀 10개 출력이 되어 있죠. 그거는 뭐예요? 예측 조이고요. 요거는 실제 지금 재고 있으니까 저는 요 시간에 이제 출력을 한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몇 시에 한 거예요? 낮 12시 19분에 이제 출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요 끝점이 뭘 뜻해요? 12시 19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렇죠? 여기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료는 뭘 갖고 한 거예요? 센티미터입니다. 됐지요? 센티미터이고. 그래서 새벽 3시 6분에 제일 높았대요. 뭐라고요? 여기입니다. 그렇죠? 이거 어떡하죠? 이것은. 제가 잘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가 이제 새벽 3시 6분에 얼마나 높아요? 736m. 그렇죠. 여기가 이제 736m야. 됐지요? 그러다 짠짠짠 가다가 아침 9시 19분. 아침 9시 19분에 얼마라고요? 110m로서 이제 최저가 된 거예요. 110m. 여기는 얼마라고요? 736m로 이제 제일 높았던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구한다는 얘기는 분명히 이제 축이 있어야 되겠죠. X축, Y축이 있어야 될 거고. 당장 결정을 해야 될 게 뭐가 결정이 돼야 돼요? 주기도 결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기도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전형적으로 알고 있는 삼각함수 이런 게 있다고 이게 하나의 주기죠. 그러려면 그러니까 제일 높은 거하고 제일 낮은 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게 주기가 되나요? 그건 아니죠. 반쪽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를 주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것은 2배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2배를 해줘야 된다. 그건 여러분 지금 이 데이터 그러면 제일 높을 때 새벽에 아침 9시에 이게 주기다 아니 됩니다. 그렇죠? 그거에 뭘 해줘야 돼요? 2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거 신경 써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게 최저가 되고 최고가 돼야 된대요. 그럼 그래프로 따지면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봐. 이게 최고가 되고 이게 최고가 되고 이게 최저라 그래요.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X축이 있는 거죠. 시간축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이걸 잡아주실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 중간을 잡아주려면 어떻게 돼요? 이거하고 차이를 내가지고, 그렇죠? 736하고 110하고 차이를 내가지고 2배로 나눠주면은 이거의 높이와 이 밑으로 높이에 대한 그 간격이 나오겠죠. 그렇죠? 간격이 나오겠죠. 이제 그것도 역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에 대한 의미는 여러분들이 코사인 함수의 일반형을 구할 거예요. 그래서 그 구하는 과정을 실질적인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단계를 나눠서 할게요. 제가 여기를 떠나지 않고 단계를 나눠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제 3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뭘 알 수가 있냐면은 그 해수면의 만조대와 간조대를 알 수가 있죠. 시간 알 수 있죠. 자, 시간 주세요. 시간이 t 이퀄 얼마일 때예요? 아침. 그러니까 3시. 자, 이건 이렇게 합니다. 60진법이죠. 60분에 얼마가 돼요? 6입니다. 됐지요?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3과 60분의 6입니다. 60진법이에요. 여러분 참고로 60진법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바빌로니아인들입니다. 기원전 1800년대 그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60진법을 쓴 거는 꽤 오래됐죠. 그다음에 내 강의 중에 루트 2에 대한 강의했을 적에 뭐예요? 그 점토판 보여준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때 60진법 얘기 많이 했었죠. 삼각비도 그때 나왔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그 중학교 3학년 때 삼각 배웠잖아요. 그게 실질적인 역사는 언제 있었던 거예요? 고 바빌로니아인들이 기원전 약 1800년대 이때를 전후해서 60진법을 써갖고 삼각비를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60분의 6 이렇게 쓸게요. 이때 뭐가 되는 거예요? 최대값이죠. 그렇죠? 이때가 이제 만조. 이때가 만조. 자, 만조. 그렇죠. 제가 잘 써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조 때 주세요.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간조가 9시 19분입니다. 그래서 t가 9시 19분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게 이제 간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차이에 의해서 뭘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만조, 간조가 주어졌다. 이 정보에 의해서 뭐가 결정돼요? 주기가 결정되죠. 그렇죠. 왜 그래요? 이거의 두 배가 한 주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그 녀석의 이제 차이에다가 2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에서 이거 빼줘야 되겠죠. 자, 뺍니다. 그러면은 9와 60분의 19 빼기 3과 60분의 6을 빼줘요. 그럼 빼주면 어떻게 되죠? 빼면은 6과 60분의 어떻게 돼요? 빼면은 12가 13이 되나요? 13 이렇게 되겠죠. 맞지요? 그래서 6과 60분의 13이 주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주기예요. 이 녀석이 주기입니다. 주기는 이제 보통 t를 많이 쓰고 있죠. 그렇죠? 자, 어쨌든 주기 하나 구했어요. 아직 안 구했다 정말. 그렇죠. 큰일 날 뻔했죠. 이게 주기가 아니죠. 그 차이에 뭐가 되는 거예요? 2배를 해줘야 주기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t는 선생님 뭐 실수할 뻔했죠. 그렇죠? 2배 해줘야 되죠. 자, 2배 합니다. 그럼 12에다가 60분의 얼마가 돼요? 23. 이게 이제 주기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좀 이쁘게 약분을 하면 12와 30분의 얼마가 되는 거죠? 20. 야, 2배 하면 또 선생님이 잘못했다. 또 26이죠. 그렇죠? 맞지요? 2배 한 거예요. 12, 26이죠. 26. 그럼 이쁘게 하면 30분의 13. 그래서 이제 주기를 구했어요. 이제 하나 이제 구한 겁니다. 주기 구했어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만조와 간조에서 뭘 할 수 있나? 다시 한번 또 그림을 보세요. 자, 요거를 통해서 주기를 구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곱하기 2 한 거를 절대 빼먹으면 안 된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시간을 가지고 주기를 구했다 그러면 이제 요 만조와 간조의 높이 여기 있죠? 요 데이터
736cm, 110cm, 단위는 cm예요. 그러니까 7m 36이니까 꽤 저기죠. 이건 뭐예요? 1m 10입니다. 꽤 많이 차이 나죠? 꽤 많이 차이 납니다. 자, 7m 36이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110이다. 그럼 여기서 아까 일반형에서 뭘 구했어? 아까 일반형 중에 A 코사인 어쩌고 저쩌고 할지 얘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 이 A에 의해서 결정되죠. 왜? 코사인은 기껏 결정해봐야 뭐 결정해요? 맨 위에 플러스 1, 맨 아래 뭐예요? 마이너스 1 결정하죠. 그러면 맨 위에 736을 결정하려면 A가 땅 때려줘야 되죠. 그럼 A가 736을 때려줘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져요? 마이너스 736은 어떡하라고요? 그럼 안 되죠. 그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736이라 해서 A를 때려줘 버리면 코사인이 마이너스 1 갖게 되면 뭐 골로 내려가겠죠. 그렇죠? 이 골로 내려가면은 이게 마이너스 736인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의 평균을 내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A 값은 자, 두 번째 들어갑니다. A 값은 저 녀석을 평균을 내야 돼요. 736에서 그렇죠? 마이너스 간격의 평균입니다. 110을 2배로 나눠줘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평균은 뭐예요? 이 간격의 평균을 내겠다. 간격의 평균을 내게 되면 여기다가 뭘 긋겠다는 거예요? 시간축을 걷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렇게 되면 뭐예요? 코사인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지만 그때 최대값, 그때 최소값 이렇게 내려가야 되잖아요. 이때는 똑같은 값이잖아요. 자, 평균 내면 얼마예요? 자, 빼가지고 평균 내면은 313입니다. 자, 그럼 얘기가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313 올라가면 뭐가 나와야 돼요? 736이 나와야 되고 여기서 313 내려가면 뭐가 나와야 돼요? 110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 값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A하고 또 뭐 했어요? 주기도 결정됐죠? 그럼 아까 삼각함수 일반형 여기다 써놓을 걸.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했냐면 A에다가 이 안에 들어가죠. 곱하기 코사인에다가 뭐가 있어? B에 T-시타 플러스 C죠. 그래서 요 B가 관계되는 게 뭐예요? 주기지요. 아까 주기 저 구했죠? 굉장히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곱하기 2 하는 거 이거 빼뜨리면 큰일 납니다. 주기 구했잖아요. 그 말은 뭐 구할 수가 있어요? A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 알죠? 주기 구할 때 어떻게 구해요? B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로 관계되는 거예요? 주기 T분의 2파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B값이 관계되는 게 이 녀석이죠. 그렇죠? 거꾸로 여러분들은 저 상황에서 주기를 구하라 그러면 뭐예요? 2파이로 뭐로 나눠줘요? B로 나눠주죠. 그러니까 어떤 식이 나왔어요. 여기서 주기를 구하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코사인 함수의 주기는 원래 주기는 2파이예요. 그런데 이만큼 얘가 빨리 들어가니까 뭐로 나눠줘요? 2파이를 뭐로 나눠줘요? B로 나눠주는 게 주기잖아요. 그래서 2파이를 B로 나눠주면은 주기가 나온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하셨죠? 따라서 B를 구하려면 어떻게, 우리는 B를 구하는 거죠. B 구하려면 2파이를 뭐로 나눠줘요? 주기 T로 나눠주는 겁니다. 주기는 어디서 나왔어요? 아까 보셨죠? 어디였어요? 여기 막 이거죠. 이거의 2배였었죠. 그렇죠? 이거의 2배가 이제 T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맞지요? 자, 이리 오세요. 그러면 이 식에 의해서 자, 2파이를 주기 T로 나눠주래요. 주기 T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이 녀석으로 이제 나눠주는 겁니다. 됐지요? 자, 이 녀석으로 나눠주면은 2파이를 T로 나눠주면은 결과가 전체 계산에 써놓을게요. 60파이를 뭐로 나눠주는 거예요? 373. 이건 여러분 계산하시, 괜찮겠죠? 이건 분수니까 이 정도 분수는 괜찮죠? 그래서 이제 B가 결정된 거예요. 자, 어디까지 했나요? A 결정했어요. B 결정했어요. 이번엔 시타 결정해 주세요. 저 시타는 어떻게 결정하실래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자, 시타 결정해 주세요. 그러려면 여기를 좀 이쁘게 하고 나서 시타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제가 여기 지울게요. 여기 데이터 있으니까 괜찮고 여러분들은 어디 봐요? 화면, 여기 이 화면보다는 여러분 원고가 더 훨씬 이쁘겠죠? 원고에 보면은 거기 저 국립해양조사원 그 녀석 보고 해요. 자, 시타를 구한다는 얘기는 자, 이 시타의 역할을 생각하면 되죠. 그렇죠? 오히려 거꾸로. 자, 시타의 역할이 뭐예요, 이거? 시타의 역할이란 시간 t가 만약에 시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답 주세요, 여러분들. t가 시타라는 얘기는 뭐예요? 코사인 속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지금? 코사인 속이 전부 다 0이 됩니다.
코사인 속이 0이 된다는 얘기는 그것도 코사인 속이 0이에요. 코사인 속이. 그럼 코사인 값이 얼마예요? 플러스 1입니다. 그렇죠. 플러스 1이라는 얘기, 왜 플러스를 강조하고 있죠, 선생님이? 플러스 1이라는 얘기는 이게 쑥 들어가면은 이 값이 맨 위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플러스 1이 되는 게 t가 이거 말고 여기다가 뭐를 더해줘도 돼요. 2파이를 더해줘도 역시 플러스 1이 됩니다. 그건 주기로 말하면 다음에 또 역시 최대값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t 콜 시타로서 가장 작은 값 형태가 2파이 이런 거 안 더해주고 그 말은 뭐예요? 이 그래프 상으로 봐서 처음에 제일 높은 겁니다. 그렇죠? 그럼 t가 시타일 적에 이 값이 제일 높다 그러면 여기를 뭐로 보겠다는 거예요? 시타로 보겠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게 주기함수니까 여기로 봐도 되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서는 뭐예요?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자료상으로 처음으로 제일 높게 되는 이 녀석을 시타로 잡겠다. 그러면 아주 현명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시타 결정했죠? 자, 그럼 여기다가 이 녀석들은 이제 자료가 끝난 거니까 지워버리고요. 자, 네 번째. 자, 시타 결정하셨죠? 처음으로 어떻게 됐다고? 최대값이 됐다. 그럼 처음으로 만조가 됐대요. 자료 있잖아요. 좋죠? 3과 얼마예요? 아침, 그렇죠. 3시 06분이죠. 그렇죠? 이렇게 됐었잖아요. 얘는 뭐예요? 3과 60분의 6입니다. 그럼 이쁘게 쓰면 어떻게 돼요? 얘는 시간으로 30분에 이제 30분에 뭐가 돼요? 9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타입니다. 그렇죠? 됐지요? 여러분 나는 이거 시타를 하고 여기다가도 2파이를 더해버리겠다. 뭐 문제는 상관없을지 몰라도 저 파란색 토막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처음으로 만조가 됐던 시간을 시타로 잡는 것이 올바르다 그런 뜻입니다. 됐지요? 그럼 뭐 안 한 거예요? 자, 다섯 번째. C를 구해야 되는데 이 C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여러분 C의 역할은 뭘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삼각함수를 만날 적에 보통은 교과서에서 삼각함수가 여기 있다. 그런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라. 이걸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래프를 그리려면 교과서에서는 뭘 원합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만조와 간조값을 원해요. 그다음에 주기도 구하라고 하겠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래프 그리는 형식이고 필요하다면은 X축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Y축으로 이동한다든지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뭘 갖고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사실은 이 C 값을 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아이디어는 이거죠. 보세요.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축이에요. X축입니다. 시간축이에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됐어요. 지금 여기가 이제 만조가 된 겁니다. 이때가 높이가 얼마예요? 높이가 736cm예요. 그 다음에 이쪽이 얼마가 됐어요? 이게 뭐가 됐어요? 110이었습니다. 110이었어요. 간조가 110cm였었잖아요. 그래서 중앙을 잡아줬잖아요. 중앙을 잡아주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이거에 차를 해가지고 2로 나눠줬죠. 그래서 736에서 110을 빼갖고 2로 나눠주면 이 위치가 나옵니다. 이 위치가 나오죠. 그게 얼마예요? 313이에요. 이 뜻은 어떤 뜻이 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예요? 313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호까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13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지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냐 하는 거예요. 여기가 얼마냐 하는 겁니다. 자, 여기 값은 얼마가 돼요? 결국은 여기다가 도대체 여기다가 얼마를 더해줬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대요? 736이 되고요. 여기다가 지금 얼마를 빼줬어요? 313을 빼줬더니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110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를 안 만나는 게 교과서 입장에서는 함수를 주고 하기 때문에 안 만나지만 우리는 자료를 통해서 구해야 될 때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게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나가서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736에서 313을 빼주면 얼마예요? 423이 되는 겁니다. 42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23을 중심으로 해서 A 값이 얼마예요? 313이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A가 되면은 최고 736이 되고
삼각함수는 또 모두 갖게 돼요. 마이너스 a도 갖게 되죠. 그럼 423에서 마이너스 a를 갖게 된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110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a는 뭐라고요? 313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a 값이 얼마라고요? 313이에요. 거기다가 코사인 얼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얘가 갖는 것은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이죠. 플러스 1일 때 313이에요. 그런데 만조가 얼마예요? 736이죠. 그럼 최종적으로 누구 더해줘야 돼요? 423 더해주는 거죠. 확인. 간조를 확인합니다. 얘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얘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313이랍니다. 근데 원래 간조는 데이터에 의해서 얼마예요? 어디 갔나요? 여기 갔지? 여기 있죠. 110이죠. 그렇죠? 110. 여기도 써놨죠? 자, 110이에요. 110이 되려면 여기다 뭐 더해준 거예요? 423을 더해주면 뭐가 돼요? 110이 되잖아요. 그럼 딱 맞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빼먹으면 큰일 납니다. 이걸 빼먹고 큰일 나고 당연히 이거를 어떻게 잡아주는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꼭 하셔야 돼요. 됐지요? 자, 그럼 이제 소개 들어갑니다. 소개는 누구부터 있어야 돼요? 주기를 나타내는 누구예요? 373분의 60파이. 얘가 주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기 때문에 변수는 t로 쓰기로 했었죠. 자, 마이너스. 이제 시타만 오면 되죠. 자, 시타는 2파이, 4파이 이런 거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뭐 의미라기보다는 가장 현명한 선택은 뭐예요? 맨 처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 맨 처음에 제일 뭐가 되는 거예요? 만조가 되는 시간입니다. 만조 시간이 새벽 3시 6분이었었죠. 자, 새벽 3시 6분 주세요. 그러면 따라서 시타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30분의 93이죠. 30분의 93 이렇게 이제 30분의 93 맞지요? 제가 30분의 93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새벽 3시 그렇죠? 새벽 3시 6분 맞죠? 맞습니다. 90분의 30분의 93.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 함수 값이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373 이 녀석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인천 앞바다의 함수를 뭐로 나타난 거예요? 코사인 함수로. 자, 가로 치는 거 조심해야겠죠. 그렇죠, 선생님이? 가로 닫아줘야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강의 중에 모두 있었어요. 괄호에 개수 구하는 것도 있었죠. 그렇죠.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가로 닫아주고 됐지요. 이제 됐지요. 따라서 이 녀석이 바로 일로 오세요. 자, 이거죠. 이쁘게 써놓을게. 여기죠. 이 녀석이죠. 그래서 이 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쓴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한 것은 뭐냐면 인천 앞바다의 그 조수간만에 의해서 이제 바닷물이 이제 그 간조가 되고 그다음에 만조가 되고 물론 달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요. 자, 그와 같은 것은 어떻게 돼요? 스토리가 어떻게 돼요? 아까처럼 제가 사진 찍은 데 있었죠? 조이 관측소에서 그것을 이제 쭉 데이터를 잡습니다. 그렇게 두루마리조 같은 종이가 있어서 그 돌아가면서 거기에 이제 그 삼각함수 모양이 이제 결정되죠. 그 데이터가 이제 국립해양조사원에 이제 잡히면서 거기서 이제 그 실시간으로 인천 조이 관측소의 그 예측 조이와 실측 조이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 줍니다. 그러니까 실측은 말 그대로 실측하고 있는 거고 예측 조이는 뭐예요? 워낙 이것이 제 기억으로도 아마 1927년대인가 그때부터 아마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당 기간 동안 그 실측을 해가지고 그것을 기술적으로 누적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수학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걸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약간의 오차는 나오겠죠.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물론 기후 변화라든지 기타 등등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조금씩은 어떨지 몰라도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예측 조이가 그렇게 나왔고 실측 조이가 이제 파란색으로 여러분 칼라로 출력했나요? 어쨌든 짙은 색으로 이제 그림이 나왔던 거죠. 그렇죠?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이제 그 조이 예측을 통해서 단위는 센티미터인데 그걸 바탕으로 해갖고 삼각함수에 뭘 구한 거예요? 일반형을 이제 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의미를 둔다면 삼각함수는 항상 여러분들한테는 나타났어요. 여기 삼각함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미적분이라면 미분하여라, 적분하여라.
자, 그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같으면은 이것을 그래프를 그려라. 그렇죠? 이제 또는 주기를 구하여라. 이런 거지만 현실적인 건 뭐예요? 자연 현상에서 자료가 있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삼각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분 동안 내가 아주 강조를 할 게 있어요.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거를 문학하고 수학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여러분, 수학은 뭐고 또 문학이 뭐냐 그러지만 사실은 수학은 철학에 가깝죠.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문학의 기본 단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기본 단위, 기본 단위. 문학의 기본 단위는 저는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언어에 의해서 이제 문학이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를 가지고 뭐예요?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그럼 수학은 뭘까요? 수학에 있어서의 기본 단위는 함수입니다. 오늘 이제 삼각함수 때문에 내가 이걸 강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문학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어떤 그 좋은 작품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작가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 고생을 많이 해서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요. 이때 언어에 대한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언어에 대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언어에 대한 선택을 할 적, 예를 들어서 뭐 언어에 대한 선택이 언어 자체가 어떤 단어로 봤을 적에 무슨 뭐 책임이라고 하죠, 이거요. 어떤 책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굉장히 이 작가는 생각을 많이 한 거죠. 그럼으로써 적당한 단어를 선택해가지고 언어로 표현해서 문학 작품이 완성이 돼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건 그거예요. 별로 고생도 안 해가지고 그냥 말장난으로 언어를 써서 작품을 만들었다. 그건 문학 작품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정말 위대한 작품은 뭐예요? 언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정말 엄청난 고생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품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도 선택을 해야 돼요. 누구를 선택해요? 언어를 선택하는데 오늘 같은 거는 뭐예요? 코사인 함수를 선택한 겁니다. 코사인 함수를 선택한 거예요. 근데 고생 전혀 안 하고 했다? 그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문학에서도 그렇듯이 뭐라 그럴까요? 정말 고뇌에 찬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고뇌에 찬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수학을 너무 쉽게 또는 쉬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점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